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속도를 내게 됐는데 의협은 오늘 오전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명심을 내세운 추미애 당선자를 꺾었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이 하나로 정리되면서 당내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술은 안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고 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소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새벽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 러시아 국적의 10대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선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크레인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오늘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요한울 기자입니다. 법원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걸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 모두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 소송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의료개혁이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직후 2025학년도 대입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면서 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는 31일 전에 대법원이 심리 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의협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당선자를 꺾었습니다. 이른바 명심은 추미애 당선자에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야말로 이변이었는데요. 친명계 후보들이 차례차례 정리되면서 당내 반감이 작용한 결과란 분석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한 직후 추미애 당선자는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 의원은 제적 169명 중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호소를 제가 우리 당선자님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당선자님들 귀에 크게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주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 이른바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과는 달랐던 겁니다. 분위기가 변한 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역시 명심을 내세우던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했고 사실상 친명계 후보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당내 반감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뜻에 따라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낙점하는 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다른 중진 의원도 국회의원 각자의 판단에 부자연스럽게 개입하다 보니 자정작용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대표님의 의중이 좀 반영됐다는 얘기가 저도 한 표죠.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관례로 우 의원은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153일 만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의 오찬에 참석한 사진 3장이 공개됐습니다.
김 여사를 수사하던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 활동을 재개하자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셉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양국 정상 공식 오찬에 양국 네 분이 함께 참석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고 그 직전에는 훈 마넷 총리의 여사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 환담.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행보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153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캄보디아 총리의 부인을 직접 맞이하고 이후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일정은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 재개를 알리면서도 그 모습은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논란을 겪으면서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캄보디아 양국이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캄보디아에서 만난 심장병을 앓는 소년을 도왔던 인연도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재개 시점으로 잡은 데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정상의 공식 일정에서 계속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16분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평택 방향 청북나들목 인근에서 러시아 국적의 1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화물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엔진 쪽에 불이 붙어 차가 모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면허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나들목 인근에선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크레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차량이 도로 공사를 마치고 철수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IT 관련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해 수십억 원을 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미국인 60여 명의 신분을 도용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미국 정부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을 수배했습니다. 현상금은 우리 돈 67억 5천만 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지우, 진천지, 쉬하오란이란 이름의 가명의 인물들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 60여 명의 가명을 써가며 미국 회사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신분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소 680만 달러, 우리 돈 92억 원을 벌어갔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2020년부터 이들의 위장 취업을 도와온 혐의로 미국 국적의 크리스티나 체프먼을 체포했습니다. 체프먼은 집에서 이른바 노트북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90대 이상의 컴퓨터를 활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 회사에 원격 접속하는 것을 도운 겁니다. 또 급여를 대신 받아 자금을 세탁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무기 생산 등을 관장하는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 정부기관에도 취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체프먼과 함께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을 도운 외국 국적자 4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전 다른 모임에 갔다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술잔에 입만 댔을 뿐이라며 음주는 없었다는데 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멈추는 듯 하더니 그대로 도망갑니다. 잠시 뒤 한 사람이 전화를 걸며 골목을 서성입니다. 지난 9일 밤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김 씨 소속사는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받긴 했지만 술잔에 입만 댔을 뿐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 모임을 끝내고 휘청이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소속사는 개인 일정으로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본인 차를 타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소속사 대표 지시로 매니저들이 김 씨를 대신해 자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씨 자택과 김 씨 소속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317만 유명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지역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을 방문하고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는데요. 내가 느끼기엔 부대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응? 못 먹으니까 그냥 막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여기가 중국 아니냐? 강이 가까이에서 보니까 똥물이다. 지역 주민들이 보기엔 불편할 수 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 숟가락 하자마자 바로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 얼마나 맛있을지. 영상 속 가게 중 한 곳에 방송을 봤는지 물었더니 가족이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들으셨어요? 영상을 봤다고요. 이제 끝났어요. 이랬는데 먹고 가야 되는데요. 이러더라고. 마지막으로 점심시간 마지막 손님을 챙겨줬는 거지. 온라인에선 웃음을 주는 말과 웃음거리로 만드는 말은 다르다며 다른 지방을 무례하게 소재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파민 제로, 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는 도시라고 평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 손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가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영양이 살기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지. 그래도 영양이 좋아요. 어제 정부가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인데 온라인에선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의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 없는 해외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여기엔 저렴한 충전 케이블이나 보조 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제품 일부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용 제품도 KC 인증 없이는 안 되는데 취미용품인 인형이나 피겨 등도 직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테무나 알리 등 글로벌 플랫폼에 밀려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걸 막고 또 발암물질 등 유해 제품을 거르기 위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직구 물건의 가격이 70에서 80% 정도 저렴한 데다 중국 외의 수입품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점에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덜란드의 29세 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조력 사망을 신청했고 정부가 허락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뒤면 사망하는데 유럽에서도 안락사의 기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I live in the Netherlands and recently my euthanasia request for my mental suffering got approved. 네덜란드는 2002년부터 안락사를 허락하고 있는데요. 조라야는 3년 반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법에선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고통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만성 우울증과 불안, 자폐증이 있었는데 수십 번의 치료에도 남은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건 네덜란드에서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2023년엔 9,068명 중 138명, 단 1.5%였다고 합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조라야는 정말 오랜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화제가 된 도심의 벌레떼, 바로 동양 하루살이입니다. 이 벌레가 어떻게 도심까지 오게 되는지 동양 하루살이가 처음 나는 서식지에 한민정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기 남양주 한강입니다.
대표적인 동양 하루살이 유충 서식지입니다. 생태학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팀이 물로 들어갑니다. 수심 3m에서 5m 정도 내려가 돌과 모래 틈을 휘저어 봅니다. 하얀 동양 하루살이 유충들이 보입니다. 밤이 되자 물 위로 올라옵니다. 팝콘처럼 부풀어 올랐다 날개를 펼칩니다. 그리곤 때를 지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유충에서 탈피하는 이른바 우화를 하는 겁니다. 우화를 할 때 가장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식자들한테 포식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이후 풀숲에 머물다 밤에 때를 지어 날갯짓을 하며 짝짓기를 하고 개체수를 늘려갑니다. 올해 4월 평균 기온은 14.9도로 지난 50년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빨라진 것 같고요. 대량 발생 직전에 이제 그 비가 오면서 조금 개체들이 좀 하류까지 떠내려가서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용산이라든지 마포까지 지금 출몰을 하고 있거든요. 동양 하루살이 때도 예년보다 일찍 출몰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벌레는 해를 끼치는 해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쓰면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데 함께 살기엔 불편한 게 사실이죠. 동양 하루살이가 불빛에 달려드는 특성을 거꾸로 이용하는 방제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계속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동양 하루살이 유충은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합니다. 유충을 없애자고 맑은 한강물에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동양 하루살이가 유충 시기에는 이제 그 유기물질들을 먹고 사면서 환경을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날개를 적게 하려고 물을 뿌리거나 끈끈이 포충기까지 동원됩니다. 하지만 이미 도심으로 몰려온 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동양 하루살이가 도심으로 날아가기 전 미리 포획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 한강 수변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보트에는 400와트짜리 조명 4개가 앞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양 하루살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 중앙부로 나가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듯 보트 주위로 하루살이가 몰려듭니다. 육지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조명을 설치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요. 물속에서 수차례 탈피를 거친 뒤 물 밖으로 나온 동양 하루살이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보트 위에 동양 하루살이가 수북하게 쌓이고 물에 빠진 하루살이들은 날아가지 못합니다. 아성충이 비행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빛에 유인돼가지고 수면에서 날개가 젖어가지고 조류에 의해서 하류로 떠내려가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민가 쪽으로 오는 개체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팀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일본의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교의 입시 시험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문제지를 촬영한 뒤 정답을 알려달라는 식이었는데요. 어려운 문제 풀어줄 사람 소셜미디어로 찾았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살인 명문 와세다 대학입니다. 올해 2월 16일 치러진 창조 20학부 입시 시험. 당시 시험장에서 문제가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험장에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모두 전원을 끄게 한 뒤 가방에 집어넣게 했는데 대체 어떻게 유출된 걸까? 범인은 바로 스마트 안경이었습니다. 뿔테 안경을 쓰고 앉아 있으니 평범한 안경이라고 생각해 감독관도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そこまで厳重って感じでもなかったと思いますけど、スマートグラスまでもがあるって想定じゃなかったと思って。 18살인 남학생은 스마트 안경으로 시험지를 촬영해 미리 연결해둔 스마트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 학생은 사전에 소셜미디어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을 찾는다라고 올려 문제 풀어줄 사람을 섭외해뒀습니다. 이 안경이 만약 스마트 안경이라면 여기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안경 아래 정보가 뜨는데요. 외부에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알려주면 이 안경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답을 보면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을 의심한 사람이 신고해 경찰이 낌새를 차린 상태에서 이 수험생은 5일 뒤 다른 학부 시험에서도 유출하려다 안경 카메라를 알아챈 감독관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은 문제를 풀어준 인물은 대입 시험 문제였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수험생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환석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맑고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큽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